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6월에는 청약하는 종목들이 몇 개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벌써 마지막 공모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마지막 공모주인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청약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일정으로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환불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환불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청약이 끝나는 KB스펙 32호와는 일정이 겹쳐 있으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7월 7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UNAI가 4일에 상장하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장하는 일정인데 개인적으로는 UNAI는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처럼 UN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사이닉 솔루션도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경쟁률은 1290대 1이었고 2438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거의 다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도 7.9%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약을 신청했던 기관도 약간은 있었으니까요. 이번 종목도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는 7.9%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약간 더 많은 8.4%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20% 정도까지는 늘어나서 유통 물량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도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상단 가격은 4,7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100%가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은 이번 IPO에서 165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원으로 상장하니까 사이즈가 크게 상장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종목은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부터 생산까지 전부 담당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만 딱 담당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을 팹리스, 즉 공장이 없다 이런 단어로 구분하고 그리고 팹리스가 설계해온 반도체를 실제 만들어주는 기업들을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중에 절반 이상을 만들어주는 기업이고요. 디자인 솔루션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들인데 즉 팹리스가 만들어온 반도체 설계도를 파운드리가 제대로 생산할 수 있게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졌는데 여하튼 청약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은 SK하이닉스에게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솔루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로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지만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요즘에 한국 시장을 끌고 가는 반도체 대장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 파운드리 측면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니까요. 사이닉 솔루션도 사업 측면으로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67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다만 영업이익률이 3% 정도로 높지 않거든요. 마진을 그다지 남기지 못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오랜만에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사 기업들을 보니까 대만 기업 2개 회사를 유사 기업으로 비교를 했던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작년에 실적이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만 기업만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만에 상장된 기업들은 파운드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TSMC와 연결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과는 밸류 측면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사 기업과 밸류를 비교해 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공모가 4,7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109억 원이고요. 그리고 최근 실적 기준으로 PER은 27.7배로 상장하게 되는데 PER 밸류가 20배 후반으로 상장하거든요. 공모가가 조금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잖아요. 이 종목도 상장일에는 수급이 밸류를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하고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IPO에서는 3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8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거든요. 최근에 대신증권에 주관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반 고객은 5만 8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풀청약을 하시겠다면 증거금은 약 1억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은 20주이거든요. 균등 청약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20주, 증거금은 4만 7천 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741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약 30% 이상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약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통금액이 300억 원대라서 유통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413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공모주주 물량보다는 약 100만 주 정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주주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표는 기존 주주의 명단입니다. 재무적 투자자 두 곳이 약 290만 주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 한 분이 약 40만 주, 그리고 소액 주주가 약 85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코오롱 2020이라는 사모펀드가 250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을 좌우하게 되는 키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코오롱 2020가 상장일에 약 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가 주당 800원에 이 종목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 거의 8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 근처에서만 팔아도 5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취득한 가격이 너무나 낮다는 점도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최근 종목에 비해서 의무 확약이 약간 적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2,500개에 가까운 기관이 참여하면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밸류라든지 유통 물량 측면에서의 아쉬움을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이 상장하기 전날에 UNAI가 상장하게 되는데 오늘 청약이 끝났던 UNAI는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이 분위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종목은 일단 청약은 찜해두고요. 환불기간이 4일이니까 경쟁률을 보면서 비례까지 해볼지 아니면 그냥 균등만 해볼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닉 솔루션도 내일 1일차 결과를 보면서 청약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상을 해볼 테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